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과 용기를 받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또 황사로 인해 하늘은 뿌옇게 되었었고 또 호흡하는 것조차 힘들어 했었죠. 그러나 요즘 하늘은 어떻습니까?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기까지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단어만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있겠습니까? 스마트폰에 담긴 사진 하나만으로도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하고 또 평온한 마음을 되찾게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느낄 수 있어 표현으로 담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느낌이 살아있는 것이고 또 나의 영혼이 살아 움직인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문학 서적에 관심이 늘고 있다고 하죠. 인문학은 생각의 결이고 또 나이테라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부터 인문학에 집중하고 또 인문학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또 힘을 얻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인문학적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스토리는 마음에 와닿아 살포시 내려앉을 때가 있죠.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스토리 안에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밑바탕에도 진실성이 담겨야 합니다. 진실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 해서 또 진실성과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겠죠. 순간순간 기교를 부려서 상대방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성 위에 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었을 때 희소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겪은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하지만 따뜻한 인간적 냄새가 사람들의 마음과 쉽게 일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동이 크면 클수록 서로 이해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심리적 거리는 짧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변을 살펴보면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진지하고 일관적입니다. 또한 경험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대하고 또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늘 포용적이기도 하죠. 우열을 내세우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하나 소중하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오징어 게임 배영수 배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꼰대의 고리타분한 말이 아니라 삶을 애틋하게 포용하는 따스함이 전달되었습니다. 일학 스타가 되었지만 또 오히려 스스로 돌아다보며 또 자칫 들뜨기 쉬운 감정을 추스리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스타가 되면서 한결같이 걸어왔던 배우의 캐릭터를 잃어버리지 않게 노심초사 조심해야 하는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려는 사람이 행복할 거란 겸손은 배우 58년 차의 깨달음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든 많든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받아왔으니 앞으로 세상에 남겨줄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배우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을 사랑하고 또 사회에 기여할 마음을 품게 하였을까라고 말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애정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때로는 좋아서 하는 일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좋으면 즐기는 마음으로도 행복한 일이죠.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적 석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소대장으로 임관했던 때라서 시간을 내기가 녹록지는 않았죠. 저는 군 전역 후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라이프 플랜을 그려 놓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행이 필요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바 목적을 이루려면 현실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한 후에 지휘관을 찾아뵙고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민을 함께 나눠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군 복무 중에 대학원 진학을 전제로 해서 휴가와 주말을 반납하겠다는 결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고의 시간을 거친 후에 지휘관님은 저를 부르셨고 또 저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한 도전이었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싸늘한 실험실 한켠에서 실험을 하며 또 미래를 그려 나가는 과정이 결코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저의 편에 서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욱 분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위를 마치기까지 매일 2~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지휘관님의 그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려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초 단위까지 쪼개어 생활을 하였었습니다. 엄격한 지휘관이셨지만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저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저녁 늦게 사무실로 가서 미진한 업무를 마무리하며 코피 쏟기를 반복했어도 마음은 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이런 기분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는 일은 새로운 도전이기에 실패도 감수할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계획하는 일이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 있을지라도 눌러 앉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죠. 단지 성취되는 때가 다르고 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 음과 양으로 자신의 내공을 키우는 경험이 되기에 손해볼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경험 하나하나를 기록으로 남겨보면 어떨까요? 나의 글을 읽고 또 다듬으며 자신을 성찰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삶은 경험이라는 스토리를 채워나가는 과정이죠. 스토리의 깊이를 더할수록 나를 알아가는 여정도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내 삶을 재정의하고 또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진하게 감싸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삶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휴먼 엔지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